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이거 좀 보실까요? 불확실하다. 이 말은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안개 속 터널을 지나는 느낌일 테니까요. 자, 이번 주 시장은 1년 중에 가장 높은 종가를 양시장 찍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는 변동성에 휘둘리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꾸 이 밖에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대외적인 시장 환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출발할 때 뭐 보죠? 미국 시장 보죠. 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고용시장 회복도 둔화가 되고 대형 기술주도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다 보니까 과연 추세적인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정신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코로나19도 계속 걱정거리이긴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보니까 남미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유럽, 인도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아시아 일부 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3월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수준을 넘어섰고 1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사망자 수도 400만 명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보급되는 건지 그 불확실성도 증시의 하방 압력입니다. 국내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여전히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테마주 관심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를 말이죠. 자, 그래도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은 2,400선은 지키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온 듯합니다. 가을철이 시작이 됐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요. 이 성인 남녀 74%가 추석 연휴에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어느 해보다 이동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석 때 예전 같으면 가족과 함께 있거나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집콕해야 된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듯합니다. 마음은 표현해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집콕하시면서 추석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과 전화 한 통 하시면서 그리운 마음도 전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좋을 듯합니다. 올해 개미들이 쏘아올린 백조 얘기도 좋은 주제일 것 같네요. 자, 불확실한 시장, 보다 선명한 방향성 제시는 주식공장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은 즐겁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 주식에 대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로도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네요. 자, 샵 3772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24시간 다시 듣기 가능한데 팟빵과 팟캐스트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특징주 공장 들어왔는데요. 오늘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특징주 공부하고 또 안목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언택트 비대면 사회가 이제는 뭐 트렌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 점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혹시 생활 속에 변화가 됐을 텐데 네네. 어떤 점이 그래도 장점으로 느끼셨는지 그게 네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나쁜 점만 얘기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나쁜 점이 워낙 많죠. 네, 그런데 예. 저 개인적으로 좋아진 점은 음. 회식이 줄었다, 술 약속이 좀 회식이 줄었다. 줄었고, 예, 이게 예. 술이 여러분 더 다 아시겠지만 습관이거든요. 이게 예. 막 타성이고 이렇게 한번 굴가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그 약속의 좀 흐름이 끊기니까 그동안 이제 좀 술 약속이 줄게 되고 그러면서 네.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네. 좀 좋아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옥석가리 하고. 거기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래도 좀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술 약속이 줄어서 그런지 제한돼서 그런지 그 기자님의 피부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아, 진짜요? 네, 오늘 예. 약간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네. 네네. 저희 주식공장 출연하니까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죠.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주식공장 앞으로도 성장할 거거든요. 네네, 예, 믿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생활 속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요, 그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대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부분, 트렌드 잘 따져서 여러분도 수익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그 특징주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 여러분께 보고 좀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누리텔레콤, 포스코 ICT 이 두 종목을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옴니시스템을 한국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고요. LG화학을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그리고 셀트리온그룹주, 오늘 또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데일리TV와 매일경제TV가 공동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가 롯데케미칼, 아미코젠, 한국경제TV가 삼성 SDS, 매일경제TV는 넷마블, CJENM, 리노공업, 카카오, MTN이 시너지이노베이션, 한창, 태웅로직스 선택했네요.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네. 특징주 봐주시죠. 네. 네. 이제 특징주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 나올 만한 이슈는 다 나왔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거 계속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벤트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노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단키트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최근 주가가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된 이슈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런 등등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빅히트 엔터 이런 지분 같은 거 이런 계속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잘 투자에 접목해야 좀 승산이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깨졌대요. 뉴스가 네네. 나오면 더 갈 수 있는 더 갈 수 종목들이 있기 있다. 때문에 예, 뉴스, 이슈를 잘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공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요즘에 중요해졌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셨고. 자, 이 중에서 그럼 세 종목을 좀 분석을 해 주실 텐데 네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뭘 봐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님? 네,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는 종목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예.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된 또 증시에 상장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상장사 세 곳을 얘기하는데 네. 뭐 최근 뭐 간담회도 있었고 뭐 JP모건의 리포트 있었고 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 얘기 있었고 뭐 등등등 이슈가 많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그 임상 시험에 대한 그런 네네.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오늘 대부분 좀 다운됐었는데 네. 이상하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가 네네. 솟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슈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밝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예. 아, 셀트리온 또 주가 관리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시각이 시장에서 네. 있었던 건 예,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식약처가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이제 항체 치료제죠. 이제 CTP59라고 이제 불리는데 임상 2상과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임상 시험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돌입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임상 1상을 마무리한 거고요. 올해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3상을 착수해서 내년 3월, 4월 정도에 3상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게 셀트리온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올해 말에 임상 2상이 만료가 되면은 그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이나 아니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보겠다. 이렇게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은 임상 2상까지만의 결과만으로도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긴급 사용 승인도 이제 정식 허가 전 임상 3상까지 간 이후긴 하지만 정식 허가가 받기 전에 워낙 긴급하니 상황이 좀 승인해 달라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면은 정말 빠르면 연내 정말 셀트리온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연내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렇게 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삼형제가 부각이 한꺼번에. 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뭔가 좀 끈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웃고 울고 이런 네네. 부분을 좀 반복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긍정적인 호재가 있어서 네. 기분은 좋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합병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된 흐름들도 있어요. 네, 이를 맞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기자의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래된 이슈예요. 해묵은 네. 이슈인데 네. 지난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상장하고 났을 때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금융투자 업계에서 태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그때마다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주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마치 이제 뭐 정치인이 했던 얘기처럼 국민들이 원하면 나가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이거 언제 한다는 거야 도대체. 약간 예.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다. 좀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JP모건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그 외국계 기관들 상대로 이렇게 비대면 간담회를 했었는데, 예.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이 3분기 안에 합병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3분기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달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은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셀트리온 합병 가능성이 재부각됐고, 사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시기를 못 박았는 만큼.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능성 영역이지만 그 셀트리온 이 3사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묶어서 이데일리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흐름에서 또 토픽으로 또 꼽아주신 것 같아요. 이슈 토픽으로요. 그런 부분 저희가 살펴봤고,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묶이려고 하는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질을 좀 꿰뚫어 주시죠. 네네. 네. 본질은 리스크는 줄이고 네. 좀 이렇게 가치는 높일 수 있다. 좀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 원래부터 각자 떨어져 있었던 회사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비슷한데 이거를 합쳐서 의사결정에 좀 속도를 내고 좀 네.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합병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또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랑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만 하는 그런 법인인데, 그래서 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이 왜 없는데 왜 나머지 회사들을 일감을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몰아주냐, 이건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공정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사실 네. 뭐 공정이 되게 기업들은 공정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이거 뭐 과징금 철저 때리고 뭐 이렇게 개선해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눈 밖에 나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 세 회사를 모두 합치게 되면 또 이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합병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공시가 떠서 셀트리온 걸 딱 보면은 네.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뭐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네네.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게 그건데 뭐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병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는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장한 때 셀트리온은 3%, 셀트리온 제약은 8%,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상승
상승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볼까요, 기자님?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네. 좀 계속 뜨거운 종목인데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면서 이슈를 간단히 정리하고 또 오늘은 또 약간 주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요. LG화학에서 그 잘 나가는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떼어낸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그 이슈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음 달 30일에 개최되는 임시 주총을 통해서 네.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당장 12월 1일에 이제 새로운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좀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 화학 밑에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이 신설 법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설 법인은 LG 지주의 이제 손자회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배터리를 왜 이렇게 따로 분사하려고 하는 건지 네네. 그 의도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네, 전 돈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투자금이 필요해요. 사실 예.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워낙 이 배터리 관련해서 공장도 많이 지어야 네. 되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차입금을 통하거나 아니면 딴 데서 빌리거나 그럼 또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실 상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장을 또 하게 되면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한 그 기업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LG화학이 이제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1위 업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 향후 계획된 설비 투자 규모만 5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5조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통하면 굉장히 이제 공모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 자금을 굉장히 편하게 좀 합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투자, 상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해서 더 성장하겠다. 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사들이 아주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개미들이 뿔났다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1,500억 원을 팔았다, 매도했다. 그게 네네. 지금 며칠간 나오는 그런 분석 기사인데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건가요? 네네, 예, 지금 예, 개인 시총도 한 5조 이상 날라갔다라는 얘기도 네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네, 네. 그냥 투매가 예, 굉장히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LG화학을 샀는데 LG화학을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샀는데 그거를 분사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당연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샀는데 없다니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팔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그리고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를 떼어낸다고 하니까 자금 조달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해서 유상증자나 이거 등등등 외부 또 투자자들 돈을 받게 되면은 네. LG화학의 지분이 지금 100%라고 하지만 전국에는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네. 이런 지적 때문에 사실 그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까지 LG화학의 분할을 막아주세요,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아이고, 예.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감정이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서로 짠 듯이 또 이게 기관이나 네. 좀 이런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관은?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개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희석, 네.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있는 건 알겠지만 예. 그것보다도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히려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매수 식으로 기회다. 매수 기회. 9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네. 이렇게 리포트에 쓰는 그 증권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LG화학도 지금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니까 오늘 설명 자료를 내 가지고 오전에 좀 이렇게 좀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PO 하긴 할 건데 1년 넘게 걸린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회사가 흔들리는 것은 네,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IPO에서 공모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 정도 안팎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보고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은 80% 정도의 지분만 있어도 네. 크게 그렇게 지분이 희석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또 5조 원, 뭐 6조 원 이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그 개인 기관이나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오전에는 좀 들어왔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지금 저가다,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개인들은 팟빵을 사려고 샀는데 팟이 없다. 이게 네네.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거고, 기관,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호재다. 네, 호재다, 얘기하고 보고 있는 있- 상황이고, 네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수세가 2거래 연속 좀 들어오긴 하네요. 네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나가지고 네네. 많이 파셨다고 하는데 음. 오늘 주가는 3%대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좀 궁금하네요. 다음에 네네. 또 알려주시고요. 네. 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네. 지금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 비대면 때문에 워낙 또 이용하신 분들 많은데 네. 넷플릭스가 선두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TV라고 원래 있었던 서비스긴 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뉴얼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번 달 1일에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카카오 TV 출격 기대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던데요. 분위기가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총 7개 오리지널 컨텐츠, 요즘에는 그 OTT 서비스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개 컨텐츠를 내놨는데 뭐 런칭 한 일주일 만에 이용자 수가 260만 명이나 됐다고 네. 하고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누적 조회수가 1,300만 뷰라고 하니까 지금은 시점이 더 흘렀으니까 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이용자 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애플이 애플 원이라고 좀 그 콘텐츠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 여기에 또 이제 애플 TV가 포함이 되면서 이게 뭐 OTT 서비스에 놓고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파이가 커지면 또 카카오의 주가, 카카오 TV가 좀 좋게 되면 카카오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네. 있어서 좀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좀 보니까 이렇게 각 뉴스, 경제 채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데일리도 이제 예전에 있었다가 예. 최근에 또 이렇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데일리도 네. 빨리 지금 이제 카카오 TV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카카오 게임즈 또 IPO에 흥행을 했고, 맞습니다. 예. 또 카카오 뱅크도 이제 상장할 거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할 거고, 근데 또 카카오 TV까지 잘 된다고 하니까 네, 네. 그 뭐 카카오 자회사들이 워낙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카카오의 계획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카카오의 그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입니다. 네, 그렇네요. 카카오 TV로 차별화된 서비스, 이거에 당찬 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카카오 변신은 무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예, 예. 막 어떤 서비스는 다 예.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붙여서 해버리니까 네. 이용자 수가 바로 확보가 되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플랫폼의 이게 중요성도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네네. 네, 오늘 카카오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종목 다 뜨거워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인데 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옥석 가리기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여군 대표의 색다른 시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만나봐야 되는데 수익 포착의 달인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이 들어와줘서 좋긴 좋은데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요즘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시장이 좋을 때야 뭐 핫한 종목들 좀 매수하셔서 뭐 단번에 수익도 남기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큰 수익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하락하게 되면은 생각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점심때쯤인가요? 12시 조금 전부터 해서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보기는 아직은 좀 미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 강세 업종, 뭐 섹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뭐 스마트 그리드, 2차 전지, 뭐 기타 종목들의 약간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흐름을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 뭐 기존에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 그리드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오늘 근본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현장 방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종목들을 보면은 뭐 스맥이라든가 옴니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PNC 테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컸는데요. 뭐 기존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말씀드린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를 그 성장성 개념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크게 현재 시세에 좀 관계없이 모아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종합 계획에 따라서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라우드 보안 등의 언택트 관련 본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매출 상당히 견조한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뭐 가격대에서 지금 사실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뭐 7,784원 정도에 밀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보셨다가 한 6,000원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시점에서 만약에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페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또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스마트 팩토리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예요. 2차 전지 섹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게 LG화학이죠. LG화학. 그래서 이 시장의 조사 분석자의 의견과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의견이 좀 상반되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지금 최근에 또 기관들의 또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뭐 한 3%대 이상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매수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동한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NF라든가 첨보, 아바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저는 좀 첨보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첨보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증설. 예, 증설이죠, 증설. 예,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주목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설하면은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입니다. 이 전해질하면은 리튬이온이라든가 용매, 첨가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첨가제들의 기능은 배터리 성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제품이 좀 나오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채용 확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첨보의 성장성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 좋게 보고요. 주가가 지금 우상향 패턴 나와주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지 가격 조정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고 올라가면은 1차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빠지면은 15만 9천 원대에서 추가 매수의 전략 취하고 지금 모든 전략은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이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네.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장성을 좀 믿고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징주예요. 이 스마트 팩토리의 포스코 ICT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첨보 둘 다 공통점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표님,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편안하면 보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미국도 대선도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다만 최근에 FOMC 또 정례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인한 어떤 변동이 없었다는 측면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18일입니다. 금일인데요. 앞두고 이제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의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하고 뭐 제한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 개념으로 해서 3분기 실적주, 3분기에 기대가 되는 주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3분기 실적주 뭐 다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시는 건 안 되고요.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트렌드 섹터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바이오, 그죠? 이런 쪽도 있는 거고 또 친환경 이런 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떨어진다, 유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큰 흐름을 잡고 하시면은 유유 된다 하더라도 안 좋다 하더라도 다시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자신감 있는 매매를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실적 시즌 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 꼭 챙기시고요. 관심주 어떻게 보세요? 네, 관심주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제 가까운 이제 3분기 실적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3분기를 거쳐서 4분기 때 좀 더 수익의 증폭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보는데 오늘의 관심주는 추천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네네. 최근에 CJ E&M의 움직임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서비스죠. 4차 산업혁명에 속한 기업들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플랫폼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국내 플랫폼 같으면 통신사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의 어떤 마음이 요즘에 많이 급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죠. 웹툰, 웹소설, IP 동영상화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주 쪽의 플랫폼이 주목이 또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넷플릭스에 의해서 애플이라든가 HBO 이런 거대한 사업자들과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관련 협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된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중국 플랫폼이죠. 중국 플랫폼. 이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방영이 허용될 경우에 최소한 뭐 여러 편의 드라마 수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산업 상당히 이 콘텐츠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오르고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가격이 86,400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대응하시면 되고 84,000원. 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네. 분들은 이 84,000원 손절가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1만 원 정도 좀 크게 보시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는 조금 이렇게 좀 지나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4분기 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빠질 때마다 자신감 있게 모아가는 센스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더 이익 증폭이 될 수 있는 하반기 실적 무게감이
괜찮은 그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색다른 시선에서 이번 주 쭉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왔습니다. 오늘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평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 굳이 이렇게 좀 따져보자면 왜 일탈을 종종 하시는 좀 야생미 있는 분들이 잘하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범생 타입이 잘하시는지 그런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예, 대표님한테도? 그 통계적으로 정량적인 부분으로 해서 네. 그런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 것 네, 같고요. 느낌. 제가 예. 그동안 봐왔던 부분에서는 예. 정성적인 부분, 흔히 말해서 약간 모범생 스타일. 이유는 왜요? 예.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의 기업에 대한 분석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일탈을 하고 뭔가 감으로 한다는 거는 차트를 보고 한다는 매매를 갖고 있고 예. 혹시나 위험성이 큰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거래량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했었을 때 손실을 보더라도 이 회사에 잘 알고 있다면은 네. 오랫동안 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20대, 30대 분들이 네. 그동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난리도 아닙니다. 주식 열풍, 네. 공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수익보다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내 지적에 대한 지적 재산을 계속 쌓아 놓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대표님 같은 스타일 이런 분들이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제 뵈보니까 네.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분 정도 설명도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뽑아봤는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는 동훈 아나테, 위지 윅 스튜디오, 루멘스, 제이시언 시스템, 콤텍 시스템, 인스코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필옵틱스, 이덴텍, 한샘, 태웅로직스, 옵트론텍, 칩셋미디어, 한국카본, 파세코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가 올릭스, 롯데하이마트, 고영, LG화학, MK전자, 현대차, 풍산, 한원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MTN은 SFA 반도체, 삼성 SDS, 위메이드, 오리온, LNF, 삼성 SDI, RF, HRC 분석했네요.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과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주식공장에 있는 거고요. 자, 1위 채널 골라주실까요? 네, 1위 채널은 오늘 한국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플러스 점수가 있었던가요? 오늘 제가 오늘 세 종목 추린 것 중에 두 종목이 일단 한국경제에서 뽑았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있었던 성장주들보다는 이 다른 업종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제가 갖고 온 종목 중에 성장주도 한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현재로서의 시야를 계속해서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뭐 유효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의 순환매 차원에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좀 뽑다 보니까 1위 채널을 한국경제로 했습니다. 네, 자 무조건 4위 채널은요? 일단 오늘은 매일경제를 했습니다. 사실 좀 민감 섹터에서 단기 고점에 온 업종을 좀 자동차 업종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단기 과열 국면에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주는 좀 제외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일경제 이 자동차 업종 부품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 기업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4위 채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첫 번째 종목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 바로 한샘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가볼까요? 한샘? 예. 임대차 3법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의 그 규제 대책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실수요자들이 지금 직접 사는 그렇죠. 예. 실수요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제 거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홈에서 집에서 하는 생활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서 한샘의 사업 부분에 의해서 그 리모델링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봤었을 때 8월 매매 거래는 조금 다소 위축이 됐지만 연간 거래로 봤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샘에는 한샘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 가구 부분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증가를 함에 따라 실적적인 측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한샘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시장에서 리하우스를 통한 표준화로 통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매매 거래량 관련해서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이 재건축 규제 부분들이 리모델링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 수준,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 10만 1,500원입니다. 10만 원 수준인데 기간 조정이 한 2주일 정도 나타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고 61선을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2만 원 선까지는 좀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영앤리치를 주목하는 프로그램과 기사가 좀 상당해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그 리모델링 쪽 디자이너가 20대인데 연봉을 억 단위로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이게 또 반영이 되는 듯해요. 네.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 느껴집니다. 부럽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성장주 한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 SDI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사 사업부 자체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EV인 전기차, 그다음에 PHEV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소형전지 부분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형전지 쪽 관련해서는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 출시로 인해서 폴리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외부를 좀 돌아다니 보면은 전기 바이크도 많고 예. 전기 자전거, 스쿠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다 소형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소형전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 관련된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삼성 SDI의 전사 부분이 골고루 지금 현재 좋게 흐르고 있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쪽 관련된 부분도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은 ESS 관련된 부분들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정책 모멘텀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현재로서 2020년 4분기 때는 일단 중대형 전지, 흔히 말해서 전기차에서 흑자 전환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흑자의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삼성 SDI에 대한 이 밸류적인 측면은 좀 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2020년 8월 7일 날 50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21선에서 5일선과 21선을 타고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을 갖고 가면서 53만 원 선까지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제 성적표 나오면 뭐 그 보고받는 와중에서 전 사업보다 다 칭찬을 받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 지울 수 없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예. 세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한국카본인데 한국카본은 한국현대TV 거. 그 LNG 쪽 본행제 하고 본행제. 있거든요. 본행제가 네. 뭐냐면은 이 단열재에서 저온액에서 열의 유입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본행제입니다. 열 차단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이 본행제 쪽 관련해서 3분기에 대규모로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복합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 내에 자사주 관련해서 200만 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 처분을 함에 따라서 이 현금이 생기겠죠. 그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재원인데 현재 고객사랑 이제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규모 자체가 지금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 자체는 이 LNG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캐파를 투자하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에 대한 이익단이 연간 한 60억 가까이 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제 좀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업황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를 기점으로 봤었을 때 수주 잔고는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이랑 체결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본행제 공급 계약 규모가 현재 거의 1,950억 원입니다. 그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 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 캐시카우 자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지금 딱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21선의 지지. 현재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 분할 매수 접근을 했었을 때 10,000원에 들어가는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3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고 이 LNG 쪽 관련된 부분에서 본행제 사업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한국화본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일감 두둑히 따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예요. 네,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 LED 칩에 들어가는 LED 칩. 부분, 예, 그게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원재료로 들어갑니다. 네. LED 쪽 관련된 부분과 IT 기기용에서 TSP 터치 스크린 패널 쪽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LED 시장이 지금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칩으로 거? 예,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웨이퍼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200에서 300만 대 미니 LED TV를 모델을 출시를 하고 애플 쪽에서도 출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이름이 뭐죠?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일진 디스플. 예, 일진 네. 디스플이기 때문에 네. 제 종목명을 얘기 안 했나 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됐었는데 내년에는 이 영업이익단에서 100억 이상. 근데 예.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대 초반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밸류적인 부분과 내년에 LED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노트북향 매출이 원래 130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1,000억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크게 예. 증가합니다. 엄청 열 크게 배네요, 증가를 할 수 거의 있기 열 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주가는 굉장히 좀 위치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6,000원까지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거의 한 70-80%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차적인 조정 국면이 1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4,500원에서 5,000원 선까지는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가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주가의 성장세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업사이드 부분이 상당히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진 디스플레이 아니고 일진 일진 디스플입니다. 디스플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사파이어 웨이퍼 이 부분과 더불어서 TSP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터치 스크린 패널. 예. 네, 이쪽에서 모멘텀이 있고 내년부터 실적 반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단가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 3개와 그리고 대표님의 관심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음 주 시장 대응 어떻게 이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시장 대응은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한 2,400선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가지고 네. 이 FOMC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책 금리를 2023년까지는 가겠다. 이 완화적 스탠스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 불확실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지수 자체는 2,400선에서에 대한 하방 경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관심주 공장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한 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질 좋은 정보 옥석 가리기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12시 50분입니다. 고맙습니다.